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고치던 20대 청년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혼자선 못하겠다며 동료에게 와달란 전화가 마지막이 돼버렸습니다. 정부는 승강기를 수리할 때 2인 1조를 권고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이 청년은 혼자 작업 중이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 접근 금지 팻말이 놓였습니다. 어제 오후 승강기 통로 안에 들어가 수리 작업을 하던 28살 A씨가 7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쓰다 앉으다 해가지고는 또 고장났던가 봐. 혼자 작업 중이었던 A씨는 사고 직전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는 작업이 힘들다며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4분 뒤 동료가 도착했을 땐 이미 사고가 난 뒤였습니다. 지하 2층에서 떨어진 A씨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119 신고는 7분이 더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추락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고시를 통해 승강기 점검 시 2명 이상이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권고이다 보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인이 해야 될 일을 왜 한 명이 보내도 되게끔 만드냐 이거죠.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업체 측은 사고 하루가 지나서야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경기 오산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도 혼자 승강기 수리에 나섰던 3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SBS 현광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면 끓이는 게 뭐 어렵습니까? 사람이 승강기 통로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대원들이 조심스럽게 피해자를 옮깁니다.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승강기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7시 50분쯤. 구조대원들이 막 헬멧 쓰고 막 장비 들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들것에 싣고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엠버런스. 주민 한 명을 태운 승강기가 10층과 11층 사이에 멈춘 상황. 한시가 급한 만큼 70대 관리인 A씨는 문을 강제로 열고 반쯤 걸쳐있는 승강기에서 주민부터 구했습니다. 이어 승강기에 남은 짐까지 꺼내려다 발을 헛디뎌 틈새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지하 5층으로 떨어진 A씨는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입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며 발을 구릅니다. 맨날 여기 주변에 정리해 주시고 하는 분이라서 인사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되셔가지고 좀 안타깝죠. 경찰과 안전보건공단은 내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합니다. 승강기 오작동뿐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법으로 정한 관련 교육까지 이수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라면 끓이는 게 뭐 어렵습니까? 파는 많이 들어가면 좋으니까요. 고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엘리베이터가 버젓이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무섭고 반대로는 화가 나겠죠. 단속을 해봤더니 이런 엘리베이터가 전국에 200대가 넘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 운행정지 판정을 받은 엘리베이터가 불법 운행되고 있는지 당국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원도 꺼져 있고 운행정지 명령서도 잘 붙어 있습니다. 사진 찍고 버튼을 누르고 5분 만에 점검 마무리. 몇 시간 뒤 취재진이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운행정지 명령서는 흰 종이로 가려져 있고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열립니다. 단속을 비웃듯 엘리베이터는 태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 있는 거 보고 며칠 동안 그냥 올라갔다 이렇게 걸어서 잠깐 이제 붙어주는데
그 다음에 가린 다음에 운행했던 겁니다. 엘리베이터 불법 운행이 비단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최근 한 달간 전국 16,000여 대를 불시 점검했더니 불법 운행 엘리베이터 234대가 적발됐습니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했거나 아예 검사를 받지 않은 엘리베이터가 버젓이 운행된 겁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에서 52대가 적발돼 가장 많았고 경기도 47대, 서울은 37대로 나타났습니다.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 운행 여부에 대해 매년 불시에 일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발된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국민안전처는 내년부터 불법 운행 점검 대상 엘리베이터 수를 대폭 늘리고 불시 점검도 상시적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세차제 혁명, 포인은 뉴 디스크. 운행 정지 판정을 받은 승강기가 불법 운행되고 있는지 당국의 단속에 동행한 국민신문고 취재팀. 첫 점검 대상은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운행 정지 명령서가 잘 붙어 있고 엘리베이터 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계실에서 아예 이제 잠근 거잖아요. 지금 내려왔으니까. 사진 찍고 버튼 눌러보고 5분 만에 점검 마무리. 국민안전처와 승강기 안전관리원, 시청과 구청의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팀은 이날 하루 모두 4곳의 승강기를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이상무. 하지만 정말 불법 운행 승강기는 없는 걸까? 취재진은 오전 시간 점검팀이 다녀간 종로구 오피스텔을 오후에 다시 가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온 선명한 불빛에 운행 정지 명령서는 흰 종이로 가렸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열리는 문. 덜컹덜컹. 단속을 비웃듯 엘리베이터는 태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 있는 거 보고 며칠 동안 그냥 올라왔다 이렇게 걸어서 잠깐 이제 붙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린 다음에 운행했던 겁니다.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게 지난 3월 초니까 8개월 넘게 불법 운행을 해온 걸로 추정됩니다. 운영업체를 쓰다 보니까 저도 신경을 잘 못 쓰고 있어요. 신경 못 쓰고는 제가 잘못인데요. 좀 좋게 좀. 취재진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운행 정지 엘리베이터들을 직접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는 석 달이 지난 합격증을 붙여놓고도 버젓이 운행하는가 하면 강남구엔 무려 4년이 넘도록 불법 운행을 해온 곳도 있습니다. 양천구의 한 백화점과 영등포구의 종합 쇼핑몰도 승강기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아직 날짜가 도래하지 않은 승강기 검사 합격증을 붙여놨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서울 시내 10곳의 승강기 중 7곳이 이런 엉터리 합격증을 붙여놓고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130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에서 한밤중에 고의로 승강기 운행을 중단시킨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자 지자체가 운행 중단 명령을 내린 건데요. 주민 갈등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갑자기 승강기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20층까지 있는데 20층에 계신 분들은 걸어 올라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아파트는 지난 1월 승강기 안전검사에서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2달 안에 다시 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아파트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해야 하는데 넉 달 넘게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주자 대표로 뽑혔다가 해임된 주민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복잡한 갈등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1월 6일부터 지금까지 10차례 공고했습니다. 네. 주민들이 안 나옵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결국 수원시청은 기간 내에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승강기 운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비 집행과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을 해줘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이어지자 시청이 운행 정지 시행일을 연기해 승강기 운행은 일단 재개됐지만 주민들이 대표를 뽑지 못하면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대낮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그것도 놀이터 안에서 30대 남성이 지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서 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저항이 계속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했습니다. 허벅지를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평소 지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인이 무슨 사실이에요? 전에 뭐 직장을 같이 다니는지 아니면은 뭐 동료 관계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8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이들 모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엌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라면 끓이는 게 뭐 어렵습니까? 파는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지난 금요일 대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승강기 추락 사고가 났었는데요. 이틀 전 사고가 난 바로 옆 승강기에서 또다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자 2명을 태운 승강기가 13층에서 11층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잠시 후 다시 큰 소리와 함께 9층으로 떨어져 멈춥니다. 충격으로 천장에서 구석이 떨어지고 바닥 한 구석이 내려앉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 승강기 운행을 중단했고 주민들은 바로 옆 승강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강기도 추락 사고가 났습니다. 두세 개 층을 건너뛰어 26층에 갑자기 멈췄고 당시 안에 있던 주민 5명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밑으로 푹 떨어졌어요. 갑자기 전원이 나갔어요. 불이 꺼지고 그 장면을 웃으면서 몇 초 지나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승강기 회사는 멈춘 승강기 대신 다른 승강기를 너무 많이 쓰면서 과부하로 사고가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응급 복구 이후에 안전 요원까지 배치했지만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게 처치가 있으면은 하지 그전에는 이제 갈 생각이 없죠. 불안하죠 지금. 많이 불안해요 지금. 갑자기 애가 혼자 갇힌다고 생각했어요. 잇따른 승강기 추락 사고에 아파트 주민들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라면 끓이는 게 뭐 어렵습니까? 파는 맛. 오늘 대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찔했던 순간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승강기가 26층에 멈추더니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내부 조명이 꺼집니다. 승강기에 있던 남성 2명이 불안해하면서 밖으로 나옵니다. 로프 교체가 완료됐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다시 승강기에 탑니다. 그런데 움직이기 시작한 승강기가 13층에서 갑자기 11층으로 떨어지더니 굉음과 함께 9층에서 멈춥니다. 이 충격으로 천장에선 부속이 떨어지고 뿌연 먼지가 날리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공포감을 느낀 2명은 직접 문을 열고 탈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타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 순간 바로 이렇게 새 로프라는 그 둘이 벽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 찌끄리는 소리가 계속 끌려가는 소리가 나길래 추락한 승강기는 지난달 정기 점검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사고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혹시나 집에 있는 자녀들이라든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탔었다면 많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위에 전자에 떨어지는 그 물체에 부딪혔다면 승강기 제조사는 균형을 잡아주던 하단 로프에 문제가 생겨서 빚어진 사고로 보인다며 응급복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힐 때 아이들의 손이 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보호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이 손이 끼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노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간 허용 간격은 10mm. 하지만 어린이 손가락마디 평균 폭은 이보다 작아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사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애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제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피해 사례 648건 중 절반 이상이 문이 열릴 때 손이 끼는 사고였는데 피해자의 92%가 만 6세 이하였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느리고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 한번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빼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에는 이처럼 주의 표시가 부착돼 있지만 키가 1m 안팎인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만과 일본은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우는 얼굴이나 상처난 손이 그려진 그림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김 주의 표시와 손가락 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부모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제가 너무 물려요. 안녕하세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목동의 한 백화점에서 승강기가 추락하며 6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미 한 달 전에 승강기 안전 문제가 지적됐던 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승강기가 갑자기 내려갈 때 자동 정지되는 장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66살 조모 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에서 경찰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은 승강기의 오작동 원인에 집중됐습니다. 이곳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서 해당 엘리베이터는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행복한 백화점 측은 승강기 안전점검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인가도 연정식 발급하는데 이제 사고 나고 죠. 하지만 사고 승강기는 지난달 20일 안전점검에서 승강기 본체와 벽면 간격이 기준치인 10mm보다 더 멀고 비정상적으로 느린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승강기가 갑자기 빠르게 이동하며 자동 정지되는 장치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문제가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당시 점검업체는 2달 안에 다 고치는 조건으로 검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숨진 조 씨는 주말을 맞아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조 씨는 사고 직후 가까운 권역응급센터로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당직인 흉부외과 의료진이 한 팀뿐인데 수술 중이었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라면 끓이는 게 뭐 어렵습니까? 파는 많이. 오늘 새벽 경기 고양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주차돼 있던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인 20, 30대 남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일단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어둑어둑한 새벽 시간, 승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곧이어 큰 충돌음이 들립니다. 잠시 뒤 블랙박스에서 찍힌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승용차는 관광버스 아래 처박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이 반대 차선에 주차돼 있던 관광버스로 돌진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주차돼 있던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버스 앞부분에 당시 충격으로 인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버스 밑으로 아예 빨려 들어갔어요. 캡처는 어마어마했어요. 사고 당시 차량엔 모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와 동승자 20대 남성 2명 등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다른 동승자 30대 남성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차량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차량 내부에 약물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일단 음주운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약물 투약 가능성도 확인하기 위해 차량 탑승자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주와 약물 가능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생존자가 깨어나면 동승자들의 관계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라면 끓이는 게 뭐 어렵습니까? 부산 경남 지역에선 어제에 이어 오늘 새벽까지 곳에 따라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등산로에선 토사가 쏟아져 내렸고 곳곳에 도로와 주택도 물에 잠겼습니다. KNN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기슭에서 흙탕물이 무섭게 쏟아집니다. 인근 아파트 뒷길은 이미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새벽 시간 부산 북부에는 시간당 45mm의 거센 비가 내리면서 토사가 무너졌습니다. 겁이 났죠. 아침 다시 부산 못 탔으니까 폭포같이 물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이 토사가 저 30명 토사들 전부 다. 경남 양산과 부산 강서 등 밤사이 부산 경남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각종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부산 괴법동에선 한꺼번에 쏟아진 비에 도로 배수가 안 되면서 차량이 침수됐고 한 숙박업소에서는 주차장으로 물이 밀려오면서 곳곳이 잠겼습니다. 양수기를 제일 큰 거를 뭐 4대 5개를 이용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으로는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서. 부산 구포동에선 연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 현장입니다. 밤새 1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돌들이 쏟아진 상태인데요.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보니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또 경남 진주에선 깊이 3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고 부산 신평동의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휴일 하루 동안 부산 경남에서는 50여 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며칠째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열차 운행이 내일 오전 9시부터는 정상화됩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예정대로 끝이 나는 건데 관심은 2차 파업 여부입니다. 무기한 총파업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파업 여파로 오늘 열차는 평상시 대비 72% 수준으로 운행됐습니다. 휴소표가 혹시 있을까 하고 역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있나 확인하러 왔었죠. 그리고 여기 없다 가면 고속버스로 가야죠. 다 없다고 그러네. 철도노조는 예고했던 대로 내일 오전 9시 업무에 복귀할 계획입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수서행 KTX 요구였습니다. 철도노조는 SRT가 경전, 동해, 전라선 등 운행 노선을 확대하는 대신 경부선 운행을 줄인 만큼 KTX를 수서역에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코레일이 고속철도 경쟁체제라는 정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수용을 거부한 건 결국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방문해 파업 대응 상황을 점검한 국토부 장관은 이런 노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실체조차 없고 검토한 적도 전혀 없는 민영화라는 이 허상을 끄집어내서 철도 노조는 2차 파업은 무기한 총파업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문제는 2차 파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있는데 역시 국토부 입장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파업 여부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시민 불편 등 상당한 파급력이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죄 고발은 아직 검토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2차 파업이 노조와 코레일, 정부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 홍유재입니다. 어제 오후 10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암역에서 60대 남성이 투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다행히 머리에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승용차 2대가 충돌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 선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긴급히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남성을 끌어내 들것에 실어 호송합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암역에서 66살 임모 씨가 선로에 투신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임 씨는 진입하던 열차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가벼운 경상에 그쳤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15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임 씨의 정확한 투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차량 한 대가 도로 위에 전복돼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대전 유성구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나타 차량이 전복되면서 차량 운전자 34살 조모 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중 한 대가 신호 위반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전북 완주군 화산면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620제곱미터 규모의 양계장 4개 동이 모두 탔으며 병아리 8만 4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네, 며칠 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 이어 노량진역에서도 지하철 투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모두 급행열차 플랫폼에서 발생했는데 스크린 도어가 설치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조성은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열차 아래에서 플랫폼 위로 올라옵니다. 60대 여성이 급행열차가 들어오자 선로로 뛰어들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급정거는 엄청난 소리가 나서 쳐다봤더니 사람들이 놀래고 열차 사이에서 아주머니가 올라오시더라고요. 이건 노량진역의 완행열차 플랫폼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됐지만 보시다시피 급행열차 플랫폼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투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7시 40분쯤엔 서울 1호선 신길역 동인천 급행열차 플랫폼에선 5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공사 중이던 스크린도어가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노량진역과 신길역 모두 이용객이 많은 곳부터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다 보니 급행열차 플랫폼엔 설치가 늦어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작년 말까지 모든 수도권 광역철도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달성률은 약 70%에 그쳤습니다. 노후된 승강장 보수에 KTX 경강선 시운전까지 겹치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강선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었고 일정 조율 때문에 좀 지연이 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중간에 설치를 하면서 승강장 구조 그 공법 변경을 한다던가.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복잡한 작업이 필요 없는 역사엔 스크린도어를 모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입니다. 이렇게 지하철을 타다 보면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빈 공간이 있죠.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 간격이 10cm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 승객들이 전동차에 오르다가 발이 빠지는 등의 위태로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또 대책은 없는지 이준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전동차에 올라타려던 여자아이. 갑자기 밑으로 쑥 빠집니다. 놀란 아이 아빠는 잡아당기느라 정신이 없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형과 제잘거리며 전동차에 오르던 남자아이도 갑자기 사라지고 엄마는 다급하게 출발하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모여 가까스로 아이를 꺼내 올립니다. 최근 5년 동안 이런 발빠짐 사고는 모두 327건, 닷새에 한 번 아찔한 순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이 작은 아이들만 다칠 것 같지만 20대 이상 중장년들도 실족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가장 잦았던 서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아이 발이 빠질까 조심조심 아예 아이를 번쩍 들고 타는 엄마도 있습니다. 네, 빠질까봐도 걱정되고요. 유모차 같은 거 끌고 갔을 때 바퀴 같은 거 빠진 경우 있거든요. 실제 재보니 전동차까지 간격은 19cm, 기준은 10cm를 넘지 않게 돼 있습니다. 4살 아이의 신발은 그냥 빠지고 7살 아이 신발도 무게가 가해지면 들어갑니다. 서울 성신여대 입구역은 더 심합니다. 간격이 18cm여서 주의하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23cm, 10살 어린이 발도 빠질 정도입니다. 저기 아래 빠지면 어떻게 나갈까 해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역마다 간격을 좁히겠다며 고무 발판을 대지만 이렇게 고무 발판을 댄 곳도 기준인 10cm를 훌쩍 넘어갑니다. 철도 운영기관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동차도 이렇게 막 따라서 곡선으로 가면 되는데 전동차는 곡선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간격뿐 아니라 전국 지하철역 5곳 중 2곳은 승강장과 전동차 높낮이도 많게는 9cm까지 차이 납니다. 좀 좁혀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전철이 승강장에 들어왔을 때만 작동되는 자동식 안전발판이 대안으로 꼽히지만 아직은 보급 단계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it, do it, do it. 그 탐을 가득 좋은 게 더 좋아지게 능력을 채워. Cause boy can do it. SOS. 보신 대로 이 여성은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열차 지연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당장 계산으로만 2,700만 원이나 나옵니다. 유리창 값도 빼고요.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 30대 여성이 순식간에 열차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달리던 KTX 열차는 멈춰섰습니다. 목포행 열차에 몸을 실은 승객 400여 명이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해당 열차는 공주역에 40분쯤 대기했다가 도착지인 목포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투신한 여성이 선로에 떨어져 있을 것을 고려해 일부 상하행 KTX 열차가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했습니다. 모두 6편의 탑승객 1,108명이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코레일이 탑승객들에게 지급할 금액만 2,700만 원입니다.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건 없는데 1,108명 2,700만 원의 지원료가 지급이 돼야 되는 거로 일단은 되었죠. 코레일은 규정에 따라 탑승객들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한 뒤 해당 여성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 열차 유리창을 깬 것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라면 끓이는 게 뭐 어렵습니까? 파는 어제 저녁 시속 170km로 달리던 KTX 열차에서 승객이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보통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열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번엔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김명훈 기자. KTX 열차가 달리는 한 터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선로 옆에 쓰러진 한 여성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오송에서 공주로 가던 KTX에서 30대 여성이 탈출용 비상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당시 열차는 시속 170km였습니다. 어느 분이 신고를 해서 승무원이 도착했을 때 난 죽는다 하시고 뛰어내리는 것. 신고를 접수한 KTX 측과 경찰,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날이 어두워진 탓에 1시간 20여 분 만에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온몸에 골절상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열차는 역 부근에 다다르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여성은 달리는 차량 밑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호남선 KTX 열차 12대의 운행이 1시간 3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서울에서 익산 가족들이 거기서 보전 상태를 봐야 좀 정확하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투신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금 슬픈 소식이네요. 아파트 19층에서 여성 2명이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두 여성은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장동의 한 아파트.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이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2명이 함께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바닥이 물 정도로 쿵했어요. 뭐 가스 터지거나 뭐 이런 줄 알고 여기 밖에 봤는데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두 여성은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었고 주민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19층에서 뛰어내렸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성당 친구 사이로 알려진 두 사람은 아파트 창문을 뛰어넘으려고 발판까지 준비하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몸도 아프고 뭐 그래서 우울증 같은 그런 증세가 좀 있는 거예요. 경찰은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깨끗함을 가득 좋은 게 더 좋아지게 능력체로 그도 can do it SOL 15층 오피스텔 옥상에서 추락한 20대 여성이 인도를 걷던 행위를 덮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투신한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행히 행위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놀란 가슴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남색 가디건을 걸친 여성이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꼭대기 15층을 누르고 올라갑니다. 곧장 옥상 난간으로 향한 여성은 건물 밑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소리가 엄청 컸거든요. 통화기 소리가. 간판 같은 거 떨어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람이 떨어졌더라고요. 간판에 부딪히고 인도로 추락한 20대 여성은 행인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우르르 모여듭니다. 구사일생으로 부딪힌 행인은 다행히 왼팔에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이곳은 평상시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하마터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신병을 비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에서 뭐 산책하고 오겠다 하고 나가가지고 20-30분 사이에 이제 추락하기 때문에 뭐 범죄 의심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도 투신한 50대 여성이 행인 머리 위로 떨어져 둘 다 숨졌고, 경기 용인에서는 옥상에서 투신한 40대 여성이 행인을 덮쳐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라면 끓이는 게 뭐 어렵습니까? 파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원에서 수업을 받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학교와 학원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12살 초등학생 A군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낮 4시 50분쯤입니다. A군은 서울 노원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수업을 듣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경찰들 다 진술로 다 치워줬어요. 저 아침에 수업 태우니까 수업 중에 그냥 틀림없이. 한참 지나도 A군이 돌아오지 않자 학원 원장은 건물 곳곳을 뒤지다 학원이 있는 층의 화장실에서 A군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A군은 가방끈으로 목을 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학원 건물에는 1층 입구 쪽에 있는 CCTV만 작동 중이어서 A군의 동선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원래 내일 가족 여행이 예정돼 있었다며 여행에 들떠있던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업 스트레스나 교우 관계에서의 따돌림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충치의 리스테린 충치가 보이네요. 관리 잘하셨네요. 칫솔 치실로는 부족하니까 7배 더 강력한 충치 예방 불소 코팅으로 충치 케어 리스테린 TBT 케어 마일드. 30대 여성이 어린 자녀를 아파트에서 던지고 자신도 추락해 숨졌습니다. 박상우 기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는 한 남성이 쓰러진 여성을 보고는 멈춰섭니다. 잠시 뒤 주민들이 모여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아파트에서 추락한 30대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30분쯤 지난 뒤에는 반대편 화단에서 이 여성의 4살 아들과 2살 딸이 경비원에게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4살 배기 아들은 숨져 있었고 2살 난 딸아이는 의식은 있었지만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숨진 아들은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딸은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2 자녀를 창밖으로 던진 뒤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에 사건이 있고 비상계단 창문이 열려 있고 그 뭐가 밟고 올라가는 뭐 그런 게 놓여져 있어요.
네, 그런 걸로 빠졌으니까. 숨진 여성은 정신질환을 앓아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타깝고 또 젊은 아들만 그렇게 돼서 그런 눈도 나오고.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면 유가족과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 40대 남성이 투신해 숨졌습니다. 지하철 운행도 1시간 정도 중단됐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이 멈춰선 선로위. 의식을 잃은 남성을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실어 옮깁니다. 어젯밤 9시 36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남영역 사이 구간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선로에서 열차와 충돌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해당 구간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곳이어서 이 남성이 어떻게 선로에 침입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 아니고요. 서울역에서 남영역 사이에 선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1호선 상행선 운행이 40분가량, 인천 천안 방향 하행선 운행이 1시간 2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5층 건물에서 유리 파편이 쏟아집니다. 어젯밤 10시 2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5층짜리 건물 3층 모자 공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살 박모 씨가 머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10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모자 공방 주인 51살 김모 씨가 부부싸움 뒤 화가 나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과 당하동 일대 아파트와 상가 등 90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다가 3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정전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소동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전은 개폐기결함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라면 끓이는 게 뭐 어렵습니까? 파는 최근 서울의 한 기차역에서 20대 여성이 KTX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KTX 등 기차역 승강장의 경우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 기차역에는 왜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건지 또 대책은 없는지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출근 시간 서울 영등포역 20대 여성이 스크린도어가 없는 승강장에서 선로에 뛰어들었고 KTX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차가 달리는데 딱 소리가 났어. 근데 왜 차가 고장났는데 왜 그랬지? 하늘을 뛰어드는 거야.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서울 오류동역에선 투신 사고가 8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선로 투신 사망 사고는 모두 7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스크린도어가 없는 승강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지하철역엔 모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만 KTX와 무궁화호 등이 통과하는 전국 기차역 승강장 349곳은 전부 스크린도어가 없습니다. 통과 열차의 종류가 다양해 열차 출입문 크기와 높이, 위치도 모두 달라서 지하철 같은 좌우 개폐형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열차 종류가 다른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되니까 이 열차는 A라는 위치에 있어서 바로 문이 열리는데 다른 열차는 승객 내리는 위치가 조금 달라버리면 여기는 문이 없잖아요. 대책은 없을까? 대구 지하철 2호선 문양역의 경우 지난 2013년 한국교통연구원이 위아래로 열리는 로프형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1년 시험 가동을 마친 뒤 대구 도시철도가 이를 인수해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선로 침입이나 뛰어듦 사고는 이후로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 철도 전문가는 열차 종류가 다양한 일본과 유럽에서는 상하 개폐식 스크린도어가 도입됐고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기차역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간이 긴 기차역 승강장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이 지하철에 비해 크다는 점도 현실적인 한계라고 설명했지만 사람의 목숨은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라면 끓이는 게 뭐 어렵습니까? 오늘 낮에 서울 지하철 방배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스크린 도어를 바꾸는 공사를 하면서 아무 표시를 안 해놔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안상호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신도림 방면 승강장을 걷던 시각장애인 48살 A씨가 선로로 추락했습니다. 승강장의 스크린 도어가 교체를 위해 치워진 상태였는데 A씨는 점자 블록을 따라 그대로 걷다가 승강장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장애인분들 가시는 그 유도길 있잖아요. 당연히 스크린 도어가 있을 줄 알고 그거 따라 이제 계속 앞으로 가시더니 그냥 떨어지셨어요. 사고를 겪은 시각장애인은 승강장의 안전 요원에 의해 바로 구조됐지만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승강장에는 발빠짐 주의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시각장애인에겐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안내 방송도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수시로 방송을 하고 낮 시간대에 조금 전에 끝난 게 이제 방송이 나갈 수밖에 없죠. 또한 승강장엔 승객들이 안전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안전 요원들도 있었지만 A씨가 추락하는 걸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안상호입니다. 어제 저녁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5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안타까운 건 스크린 도어가 내일부터 가동될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공사가 계획대로 지난해 말에 완료됐더라면, 아니 이틀만이라도 빨리 끝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발과 술병이 선로 위에 나뒹굽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열차에서 내린 50대 남성 안모 씨가 비틀거리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출발한 열차에 치여 숨을 거뒀습니다. 이 스크린 도어는 작년 9월부터 공사가 진행됐지만 아직도 이렇게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는 내일부터 작동될 예정. 이틀만 빨랐어도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운전이 계획되어져 있어요. 이번에 사고 난 거 때문에 원래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없는 지하철 4호선 중앙역에선 지난해만 3번이나 투신 사망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수도권 모든 역사에 스크린 도어 설치가 끝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20% 넘는 역은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고도 작동을 못하고 있고 15개의 역엔 아직 설치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평창 올림픽에 맞춰 경강선을 개통하느라 지난 9월부터 석 달 동안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시운전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자꾸 3, 4개월 전부터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시해야 되는데. 철도시설공단은 다음 달부터는 스크린도어가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김포시와 서울에 있는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이 지난달 말에 개통됐습니다. 기관사가 없는 무인 시스템이라서 역마다 직원을 단 한 명만 두고 있는데요. 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이 한 명이 다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취객 2명이 역문을 위협하는가 싶더니 급기야 스크린도어 쪽으로 밀어버립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이 역문을 도운 건 주변 승객들 뿐이었습니다. 역 내에 다른 직원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품 안에 뭐 다른 거라도 있으면은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최소한 한 명이라도 더 있다면 상황 보고나 상황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김포 골드라인의 이 역은 이렇게 지하 5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딱 봐도 관리해야 할 구역이 한두 곳이 아닌데 이곳을 책임지는 역무원은 단 한 명뿐입니다. 만일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당장 달려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역뿐 아니라 김포 골드라인 10개역 모두 한 명씩만 근무합니다. 혼자 기기 점검부터 시설물 관리, 구정 승차 단속, 승강장 순찰까지 도맡아야 하다 보니 역사 안전은커녕 역무원 자신의 안전조차 지키기 쉽지 않은 겁니다. 여직원들이 혼자서 역사에 있다 보면 또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다 보니 역무원의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 땐 역 자체가 아예 무인화되기도 합니다. 지적이 잇따르자 김포 골드라인 운영사 측은 역을 2개씩 묶어 서로 식사 교대를 하도록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근처 역 근무자가 달려가 조치하라는 겁니다. 혹시나 정말로 큰일이 벌어져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뭐 햇반, 컵라면 이런 것들 먹어서 정말 역사 내에서 주로 거의 그렇게 먹게 되고요. 화재 대응은 더 심각합니다. SBS가 입수한 화재 발생 시 매뉴얼입니다. 업무가 각각 분담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다를 뿐 모두 역당 한 명뿐인 역무원을 지칭하는 겁니다. 역무원 혼자 초기 화재 진압과 초동 신고, 승객 대피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김포시와 운영사 측은 운영비가 한정돼 있는 데다 입찰 당시부터 직원 규모가 정해져 있어 당장 인원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포시는 뒤늦게 연구 용역을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 하루 평균 9만 명이 이용하는 김포 골드라인의 안전 무인화 문제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강민호입니다. 라면 끓이는 게 뭐 어렵습니까? 파는 많이. 학부모로부터 인분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어린이집 교사 이야기로 한 주가 시끄러웠습니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한 현실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자은 기자와 사건을 보도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아무리 큰 잘못이 있었다 한들 이 인분 기저귀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건이 일어났던 일주일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인분 기저귀 사건 당시 사진인데요. 화장실 세면대에서 찍힌 교사 사진입니다. 저희가 저렇게 뿌옇게 처리했는데도 온통 얼굴이 인분으로 뒤덮인 모습이 보입니다. 쓰고 있던 안경이나 옷에도 인분이 묻어 있습니다. 이곳은 병실 화장실인데요. 아동학대를 주장했던 학부모 A씨에게 사과하고 또 오해를 풀기 위해 어린이집의 원장과 해당 교사가 학부모의 둘째 자녀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학부모는 교사에게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한 뒤 손에 들려있던 기저귀로 교사를 때리고 문지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원장이 이상한 소리가 나 화장실로 들어갔고 인분을 뒤집어 쓴 교사를 발견한 원장이 이 사진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교사가 아이를 학대하긴 한 겁니까? 네, 이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6월 해당 교사가 인원 파악을 잘못하면서 A씨의 자녀를 어린이집 밖에 혼자 세워두거나 낮잠 시간에 어두운 공간에서 혼자 재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사과를 위해 찾아간 교사에게 인분 기저귀로 폭행을 했고 결국 교사도 이 학부모를 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서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SNS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꼬집히는 일이 발생하자 친구 엄마에게 병원비 등 100만 원을 청구할 테니 전해달라고 하고 선생님에게도 아이 심리센터 비용 100만 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현재 아동학대 건과 폭행 건을 나눠서 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분 기저귀로 폭행을 당한 교사가 정신적 충격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빠르면 이번 주 중 학부모를 조사한 뒤 교사 조사도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 학부모 A씨의 경우 기저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학부모의 절규로 봐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여러모로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진위를 떠나서 이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게 됩니다. 이 지역 맘카페에서는요, 학부모를 봐가며 아이를 받아야 할 것 같다라는 댓글도 있었지만 화장실로 데려가 기저귀를 얼굴에 비빈 건 명확히 의도된 폭행이다.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이 해당 교사의 남편은 갑질 학부모에게 고통받는 어린이집 교사를 보호해달라며 청원글을 올렸는데요. 닷새 만에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구로구에서 20대 남성이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밤사이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열차 선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 선로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40여 분가량 지연돼 퇴근길 시민 8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갑자기 열차에 뛰어들었다는 기관사의 말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2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50대 후반 여성 이모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1시간쯤 뒤에는 도봉구 같은 지역의 한 주택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7살 박모 씨가 양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TV와 냉장고 등이 불에 타며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서울 관악구의 한 치킨 가게에서도 불이 나며 냉장고와 집기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승강장 위에서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경찰과 영무원들은 사고 현장을 통제합니다.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1살 S할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난 건 오전 9시쯤. 전동차에서 내리다가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몸이 끼인 겁니다. 그 상태로 열차가 출발해 30m가량 움직였고 S할머니는 선로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하철 문에 가방이 끼셔갖고 그 할머니가 도어를 두드리고 계셨고, 근데 위험하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차가 출발을 하더라고요. 서울 메트로 측은 할머니가 들고 있던 쇼핑백이 전동차 문에 끼인 상태로 열차가 출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시 등에 출입문이 열렸다는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매뉴얼상에는 그 출입문이 열린 위치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출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아닌가. 경찰은 기관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와 관련된 사고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정비업체 직원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고, 그 이전에도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에 있던 80대 할머니를 보지 못한 채 열차가 출발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승객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크린도어지만 잇따르는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기존 장르의 새로운 어떤 변주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어제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가 터널 안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죠. 오늘은 분당선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지하철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이 캄캄한 터널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소방관 도움으로 선로에 내린 승객들이 터널을 따라 줄지어 대피합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수락산역에서 도봉산역으로 가던 서울 지하철 7호선 객차 한 량이 탈선했습니다. 승객 290명이 전원 대피했는데 승객 1명이 먼지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7시간 만에 복구는 끝났지만 사고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봉산역입니다. 수락산역을 출발해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는 열차가 평소보다 늦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락산역부터 도봉산역까지의 구간을 서행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저희 도서관들 6명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곡선 구간에서 바퀴 하나가 선로를 이탈한 건데 외관상 뚜렷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탈선한 객차는 23년 전 만들어져 현재 운영 중인 7호선 객차 중 가장 오래된 편이었습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두두둑 탈선하는 소리가 났다는 119 신고 녹취록이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분당선 열차가 고장으로 멈추면서 40여 분 정도 운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